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녹취에서 김 전 행정관은 억대 연봉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자리를 내가 찍어서 갔다고 말하는데 정부 관련 기관의 알짜 자리를 꿰차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 김 전 행정관뿐만이 아닙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8월 초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다음 주부터 서울 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출근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그렇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좀 세지. 서울 보증보험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최대 3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개인 비서와 고급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상임감사 자리를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죠. 김 전 행정관은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의 낙하산 논란은 오늘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 최종 5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21g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장인환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농협은행의 사회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장 전 행정관 역시 금융 관련 근무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공제조합과 인천공항공사에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간부가 상임감사로 선임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천에 탈락한 하태경 전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에 선임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렇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좀 세지.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죠. 네. 서울 보증보험에 있는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찍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연봉 3억 원대의 뭐 개인 비서 고급 차량 얘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법인카드 47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갔다. 그리고 이걸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은 건설회사 출신이어서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낙하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이 서울 보증 감사 자리에 추천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측근은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정도까지 전화 안 받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취재가. 실제로 그러면 그 서울보증보험에 이 김대남을 좀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현재 측근 중에 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네 그렇다고 이제 이거는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기사를 봤으니까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맞아요. 많이 화나셨죠? 김대남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 알지 못한다. 이게 김대남을 알지 못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진이 지금 되게 멋있는 사진이 또 있잖아요.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김대남 그 전 행정관의 페이스북에 보면 2023년에 이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또 대통령과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길거리에서 대통령과 다시 사진 찍으면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대통령실 안에서 뭐 임명할 때 아마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사진. 아니 선임행정관에다가 비서관 대행을 직무대행을 했던 사람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 뭐예요? 자체로 아예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도 정확하게 공식 입장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말이 약간 바뀌었네요. 네, 여기 이제 공식 모른다고 입장이 지금 했다가 나왔어요. 친분이 전혀 없다. 친분이 없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사진이 친한 나왔는데 사이는 모른다고 아니다. 할 수는 뭐 이런 없고요. 사이로 네. 이런 요즘은 걸로. 모른다고 하면요 바로 사진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진보다도 정말 모른다고 하면 아예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뭐랄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실에 누가 있는지를 신경도 안 쓰고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임 행정관도 그렇지만 비서관 직무 대행을 했잖아요. 네. 아 대통령실 비서관이 몇 명이나 된다고 몰라요 거기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거 설날 그 저 설 인사하는 그 영상이 혹시 이 사람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아.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노래 부를 때 공주 울 때. 같이 아니 한창 그때는 이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미 일찍 그만두고 갔어요. 용인 갑에서 뛰고 있을 때요. 근데 들리는 아쉽다. 말로는 네. 이 김대남 씨가 원래 대통령실 그 저 명함 찍을 때 그 비서관 직무 대행 이런 거는 안 찍어준대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찍어서 용인에서 엄청 돌렸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직무 대행은 넣어서 돌렸나요? 아니면 뭐 직무 가로로 대행이라는 가로를 넣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이 본인과 함께 일할 스텝과 참모가 친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좀 기이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 구성을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대통령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일하고 있는 누가 거예요. 짜줬나 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그 뭐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좀 할게요. 아니 저는 너무 많이 정말 사가지고 이해할 수가 갈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아니 그 거죠. 대통령실 또 거쳐가면 그렇게 좋은 자리들 많이 간다면서요? 예를 아, 들어 그거는 뭐 그런데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근데 김대남 씨는 이례적으로 좋은 데를 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총선 출마한다고 대통령실에서 일찍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래 근무를 안 했다고. 그래서 용인 갑 그러니까 용인 처인구죠. 거기에 일찍 내려가서 했었는데 어쨌든 이원모 비서관한테 공천을 밀렸죠. 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놀다가 금년 8월부터 간 건데 이게 낙하산 자리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사실은 금융기관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연봉이 2배 이상은 무조건 높아요. 역시 돈 만지는 데가 돈이 많아. 보면 그래서 이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보도 공사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데를 이 정도 자리 가려면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비서관 출신 정도는 돼야 가는 자리예요. 꽤 센 전직이 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행정관이 가기에는 비서관 조금 대행은 했지만 비서관은 아니잖아요. 선임 행정관으로 대행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네. 하여튼 잘 간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이분이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3급 행정관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김대남 행정관을. 그러니까 비서관 직무대행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1급은 아니다. 그리고 선임 행정관급이면 2급 정도 2급인데? 되는데 네. 대충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3급 행정관 짜리가 그렇게 워딩이 그래요. 네. 짜리가 SGI 상임감사로 가는 것은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분이 가기는 어려운 자리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국민의힘 주변 불만들이 많아요. 우리도 못 갔는데 운이 네. 좋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 시기적으로는 그 한동훈 대표를 그 공격하는 뭐 당비로 개인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다. 그래서 횡령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 그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고 나서 아마 5일 후에 결정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상임감사로 7월 가는 그렇죠. 7월 10일 날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씨가 통화를 해서 일종의 보도사주, 뭐 공격사주 뭐 이런 네. 걸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그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다는데 네. 하고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는 이틀 뒤에 단독 보도를 써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쓰고 저는 13일 날 원희룡 후보가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11일 날 원희룡 후보가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김대남 씨가 상임 감사로 갑니다. 네. 그 전날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해서 나 내일 종로에 있는 SGI 상임 감사로 가 블라블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도도 안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알았지? 이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그 국민의힘 공간위에 있거나 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명수 기자한테 이 정보를 주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되며 그 다음에 뭐 보수 유튜버 막 뭐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 막 이 사람을 그 한동훈 대표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어떤 네. 의심을 하고 있냐면 조정훈 그 TF. 총선백서 팀장과 그다음에 이철규 네. 의원이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고 그때 부위원장을 조정훈 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철규는 또 친윤 유명한 그렇죠. 분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김대남 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네. 녹취에서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대변자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선이 연결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친윤계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조사한다고 하니까 예.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